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축구 리그의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일정들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안면 부상 속에 치른 리버풀과의 홈 경기 프리미어리그 2대1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올 시즌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라는 카라바오컵을 시작합니다. 이 카라바오컵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이 상당수의 로테이션, 게다가 파격적인 전술 실험까지 할 것이다라는 현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케디오를 중심으로 전력 중심을 만들어왔던 콘테 감독, 이번 경기에는 클루세스키의 부상 복귀에 이어서 히샬리송도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결코 만만치 않을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신 소식 기반으로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를 통해 잉글랜드 하브리그 팀들이 이미 치른 1, 2라운드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수요일 새벽부터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그리고 11월 11일 금요일 새벽까지 3일에 걸쳐서 열립니다. 전체 경기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새벽에 먼저 경기가 있는데요. 새벽 4시 45분에 본머스 대 에버튼의 경기가 그 시작입니다. 이번 라운드 그 어느 때보다도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빅매치가 많이 성사가 됐어요. 잉글랜드 프로리그 1부, 2부, 3부 리그 단계에서 무작위로 시드 배정 없이 대진 추첨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변 그리고 돌풍의 팀들, 깜짝 진출팀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브리그 팀들끼리의 경기가 꽤 많고 브렌트포드는 하브리그의 질링엄과 상대를 하고 레스터시티는 뉴포트를 상대하지만 11월 10일 목요일 새벽에는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맞대결이 연달아 펼쳐집니다. 새벽 4시 45분에 킥오프하는 경기에서 아스널은 브라이튼과 런던 더비 치르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맞붙고 토트넘 허스퍼가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같은 시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지금 하브리그에 내려가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블랙번과 홈 경기 치르고요.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줄렌 로페테기 감독의 데뷔전으로 리즈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리버풀은 새벽 5시에 더비 카운티와 경기하는데요. 가장 큰 빅매치는 새벽 5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그레엄 포터 감독의 지략 대결, 전술 대결로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올드 트라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일정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빌라 데뷔전에서 아스톤 빌라가 맨유와의 홈 경기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의 최근 5연속 무패를 끊어냈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는 맨유가 안방에서 설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에메리 감독이 또 한 번 맨유를 올릴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토트넘이 상대할 노팅엄의 최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번의 경기 노팅엄이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그 1승을 거둔 팀이 리버풀이에요. 토트넘을 상대로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노팅엄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부진론이 컸었죠. 하지만 노팅엄의 돌풍이 이어지진 못했어요.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5대0으로 참패를 당했고 그 다음에는 만만치 않은 팀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에서 2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패배는 울버햄튼전의 0대1 석패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전 0대5 패배 외에는 아스톤 빌라와도 1대1로 비겼고 브라이튼과도 0대0으로 비기는 등 만만치 않은 승점을 얻어내는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맨유 원정 2대0 패배, 뉴캐슬과 홈경기 2대1 패배로 큰 충격에 빠졌었고 스포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까지 1대1로 비기면서 위기론이 컸었는데요. 본머스전 3대2 역전승, 마르세유전 2대1 역전승 등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리버풀과의 홈 경기는 2대1로 지긴 했으나 이번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오히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대는 아닙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1대0 깜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에서 3승밖에 없고 그중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리는 2번밖에 없거든요. 시즌 초반에 한참 부진했던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 당시에도 딘 핸더슨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덕분에 거뒀던 승리였어요. 그 외에는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고 카라바오컵에서 하브리그 팀인 그림스비와의 경기 3대0으로 이겼던 초반 일정 정도, 카라바오컵 2라운드 일정 정도에만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전 연패, 특히 5연패까지 당하면서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했죠.
에스턴 빌라전 1대1 승리를 기점으로 최근 6경기는 오히려 성적이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과 노팅엄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토트넘이 만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21세기 들어서 4번의 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로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특히 2005년 FA컵, 2014년 리그컵 대결을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 8월 달에 있었던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노팅엄 원정 리그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노팅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대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베팅업체 4bet의 전망에 따르면 이 경기 노팅엄의 승리 확률은 26%, 무승부 17%,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57%로 절대적으로 원정팀인 토트넘이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영국 현지 날씨 굉장히 쌀쌀하고 또 주중에 열리는 컵 대회는 저녁에 열리다 보니까 영상 9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로 경기가 열릴 것 같은데요. 노팅엄이 런던에서 멀지 않습니다. 원정 경기를 토트넘이 가야 하지만 166km로 크게 피로감이 들지 않는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의 부담은 크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상성을 좀 살펴보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 경기에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2대0으로 졌던 경기뿐 아니라 본머스에도 2대3으로 졌고 풀럼에도 2대3으로 지면서 많은 골을 허용했었거든요. 다만 최근 3번의 홈경기에선 1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와 1대1 무승부는 사실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아스톤 빌라가 부진하던 때에 거뒀던 무승부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부상자의 타격이 많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브렌트포드전도 거의 질 뻔했던 경기인데 간신히 비겼다는 점에 있어서 노팅엄이 말씀드리는 대로 토트넘에게 아주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부진하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지지 않았고 그 상대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유였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0대0으로 비겼고 브라이튼, 본머스, 마르세유 원정에서 이겼다는 점은 노팅엄 원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 경기 말씀드린 대로 브렌트포드와 2대2를 비겼는데 질 뻔한 경기였습니다. 전반 20분에 모건 깁스와이트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은베모에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30분에 위사 선수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했거든요. 끌려가던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브렌트포드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간신히 비겼다. 극장골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 사기가 충분히 오를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카라바오컵을 신경 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노팅엄 원정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경기 시작 5분 만에 쿠루셉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케인의 골이 있었고 또 후반 36분에는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를 케인 선수가 받았는데 쿠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나란히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둘 다 뛸 수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수들을 통해서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결장 선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줄리안 비앙코네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수비수 무사 니아카테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해리 토폴로, 잭 콜백, 오마르 리차드 등이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제시 링가드나 샘 서리지, 웨인 헤네시 같은 공격수, 골키퍼 등이 선발 출전을 하는 로테이션이 가동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희소식이 있어요. 바로 히샬리송 선수가 스쿼드에 복귀한다는 것인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직접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히샬리송이 훈련을 시작했고 아마 다음 경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합류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복귀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출전까지는 어렵겠지만 후반전 마치 리버풀과의 경기에 쿠루세스키가 나왔던 것처럼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로메로와 손흥민 선수는 결장합니다. 쿠루세스키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 교체로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케인 선수의 골도 어시스트하고 큰 임팩트를 보이면서 완벽하게 회복했기 때문에 출전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콘테 감독이 부상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몸 상태를 체크하고 복귀전을 치르게 하고 있으니까 히샬리송이 출전하게 된다면 좋은 몸 상태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번 경기 대대적인 로테이션 속에 브라이언 힐과 올리버 스킵, 다빈손 산체스도 출전 시간을 얻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전술이 꽤나 파격적입니다. 루카스 모우라를 제로톱으로 기용하고 브라이언 힐과 쿠루세스키를 2선 공격수로 배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3-4-3 포메이션이에요. 좌우 윙백으로는 세세뇽과 도허티, 중앙 미드필드로 비수마와 스킵을 배치하면서 페리시치,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로얄, 케인 선수 같이 지금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해왔던 선수들을 푹 쉬게 하면서 다가올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주력하겠다.
토트넘이 현재 4위로 내려왔는데 자력으로 4위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예요. 사실 맨유가 덜 치른 경기가 있는 상태에서 5위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리즈와의 경기를 꼭 이겨야 어떻게든지 4위 자리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라바오컵 경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더 주력해야 된다. 수비 라인에도 그래서 로테이션이 예상되고 있는데 로메로가 부상 중이기도 하지만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까지 쉬게 하면서 탄강가를 올 시즌 처음 선발 출연시키고 최근에 기용하지 않았던 산체스도 선발 출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가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공식 경기를 치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노팅엄 역시 꽤나 많은 로테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아워니 선수는 그래도 주전 공격수죠. 이 선수가 장신 공격수인 서리지와 호흡을 마치고 모건 깁스 화이트에게 밀린 링가드가 2선 공격을 맡습니다. 오브라이언, 예이츠, 망갈라의 3미들 역시 백업 자원인데 수비 라인에 반가운 이름이 있죠. 바로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던 오리에 선수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 예상되고 있고 울버햄튼에서 건너온 윌리 볼리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한 헤난 로디 같은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배치되고 딘 핸더슨이 쉬식을 취하고 헤네시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양팀 모두 프리미어 리그가 중요합니다.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토트넘이 승점 26점, 맨유가 승점 23점으로 4위, 5위로 엇갈려 있는데 맨유가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기면 토트넘과 승점이 같아지잖아요. 토트넘이 만약에 진다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리즈와의 경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승점을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승점 10점으로 최하위거든요. 울버햄튼과 승점이 같은 상태이고 또 사우스햄튼과 2점 차이밖에 안 나서 여기서 이제 리그 경기 승점을 좀 끌어올려갖고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가시권인데 굳이 카라바오컵에 힘을 써서 카라바오컵을 우승도 할 수 없는 대회인데 힘을 쓰기보다는 오늘 주말에 있을 경기를 좀 대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결국 양팀 모두 크지 않다. 다만 조금 더 크다면 우승을 내다볼 수 있고 로테이션 자원도 강력한 토트넘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후스쿼드닷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렌트포드전 2대2 무승부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팅엄은 최근 4경기에서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다시 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해 다시 쓰러졌다. 토트넘은 지난 8월에 이미 시티그라운드 원정에서 포레스트를 이긴 바가 있다. 역사는 주중 경기에도 반복될 것처럼 보인다. 토트넘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보할 것이다. 양팀 모두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토트넘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최근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원정 가서 완승을 했기 때문에 양팀이 힘을 빼고 경기할 때는 토트넘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양팀 모두 무실점을 하긴 어렵지만 토트넘의 공격력과 결정력이 더 좋을 것이다. 게다가 토트넘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음 라운드 진출과 우승컵을 노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주력 선수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히샤이송도 후반전에 보상 복귀전을 치른다면 충분히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아마 이 경기는 스펜스 선수도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보더라도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팅엄 승리가 평균 3.61배, 무승부도 3.61배로 같아요. 노팅엄이 이기거나 비길 확률은 같은데 토트넘이 승리할 것의 배당률이 1.96배니까 원정팀이 1점대라면 확실하게 전력에서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긴 해도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우승컵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 완전히 대충 치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손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케인 선수까지 쉬게 하는 상태에서는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또 정말 히샤이송이 돌아와서 쿠루세스키와 함께 손케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신형 공격 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호스퍼의 모든 소식 그리고 손인 선수의 부상 회복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